반갑습니다. 자, 박혜상의 싱생송 시즌2를 맞이해서 대통령의 노래라는 주제로 노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부터 시작으로 해서 윤보선, 박정희, 최규화,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그리고 지난주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모두 8분의 노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그에 이어서 오늘은 제9부 대한민국 제16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예창가요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바른에서 근무를 하시는 정인진 변호사, 정인진의 청안백안이라는 큰 제목 속에 사법연수원 동기 노무현 그립다 라는 소제목의 글을 중점으로 소개를 해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 글을 보고 정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콧등이 시큰해짐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1975년 가을 사법연수원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처음 만났다고요. 7기생 전원이 58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유일한 고졸 학력이었고요. 늘 웃는 얼굴에 촌사람풍이었고요. 경상도 사투리 억양이 무척 강한 분이셨다고요. 여기까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알고 계신 사실들이죠. 지금부터는 제가 정인진 변호사의 글을 독자의 입장에서 여러 번 읽어보면서 이 글을 쓰신 정인진 변호사가 만약에 저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셨다면 저는 청자의 입장에서 들으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또 이 이야기를 정인진 변호사가 전한 것처럼 내가 이번에는 화자의 입장에서 여러분께 전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을 가지실까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무척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 나 역시 이제 화자의 입장에서 접근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전해드리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연수원에서 소풍을 갑니다. 노무현은 자신이 가진 그 여러 가지 재담 중에서 가장 재미있는 우스갯소리를 아주 걸판지게 늘어놓습니다. 근데 그 레파토리가 먼저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장기자랑 같은 거 하면 왜 꼭 기억나는 분들 계시죠? 뱀장수, 한번 잡숴봐, 이 뱀이 무엇이냐, 살모사, 이런 이야기. 근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뱀장수를 했다는 게 아니고요, 면도칼 장수를 합니다. 이 면도칼 한 번만 써보이소. 모든 남자들이 매료가 될 겁니다. 이 가을바람에 떨어지는 저 바스락 낙엽도 이 면도칼에 한 번 스치는 순간에 2동강, 3동강, 4동강이 난다는 사실. 자, 그러면 이 면도칼 값이 얼마냐? 1,000원. 그 돈을 다 받느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압권이 여기에요. 그 돈을 다 받느냐? 여기서 이제 대개 아닙니다. 오늘은 선전기간을 이용해서 우리 사법연수원 동기생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어쩌고 하면서 뚝 잘라 500원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다들 그걸 이제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면도칼, 이런 면도칼. 여러분, 그러면 이 돈을 다 받느냐? 받습니다. 받고요. 하는 데서 아주 모든 사람들이 뒤집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추억담을 공개를 하셨네요. 그런가 하면 또 어느 만찬 자리에서, 이건 아마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그 인권 변호사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용이 부산에서 공안 검사를 했던 한 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날 노 변호사가 나를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운동권 학생 하나가 잡혀간 것 같은데 그 행방을 알 길이 없습니다. 수소문을 해서 좀 찾아봐 주십시오. 그 학생의 어머니가 찾다가 못 찾아서 나에게 와서 부탁을 하는데, 그러면서 펑펑 우시는데, 이거 보세요. 사람 사는 세상에, 어머니가 아들이 어디 있는지조차도 몰라서야 그게 되겠습니까, 이거? 이게 무슨 사람 사는 세상입니까? 라면서 통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다독여서 돌려보내고 학생이 어디 있는지를 수소문을 해서 행방을 알았답니다. 그리고 노 변호사에게 귀띔을 해줬대요. 그때 연락을 하면서 그 생각이 들더랍니다. 이야, 노변, 이 사람 참 따뜻한 사람이네. 이렇게 느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화 하나만을 가지고도 품성이 보이잖아요. 정말로 따뜻한 사람이구나. 바로 그 따뜻한 마음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노무현 대통령의 생전에 즐겨하셨던 노래들을 쭉 보면 정말로 따뜻한 인간미를 간직한 노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사적인 감수성이 잘 드러나는 그런 곡이 있습니다. 바로 그 노래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참 많은 노래 가운데서 한 곡 한 곡을 소개하겠습니다만 이 노래를 중점으로 정인진 변호사의 이야기와 더불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상의 싱생송,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애창곡, 바로 작은 연인들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헤어졌던가 만남도 헤어지고 아픔이었지 가던 길 돌아서면 들리는 듯 너의 목소리 말없이 돌아오면 방울 눈물이 흐르는 너와 나 작은 연인들. 사실 이 노래는 김희갑 양인자 선생 부부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김세화, 권태수 듀엣으로 발표가 됐었죠. 발표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랑을 얻었습니다. 특히 가질 것 없고 보잘 것 없다고 생각되는 가난한 모든 연인들의 노래가 아니었나 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고 애창곡으로 그렇게 가슴속에 간직되고 있는 노래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한 곡인데 이 노래가 유난히 저한테는 또 가슴속에 차곡차곡 그 그리움이 쟁여져 있는 것이 오랜 방송 생활을 통해서 또 공연 생활을 통해서 이 노래의 주인공인 김세화 씨와 공연도 방송도 함께 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죠. 정말로 다행스럽게 정말로 제가 행운아인 것이 권태수 씨가 일을 그만두고 김세화 씨 홀로서 이렇게 이 노래를 부르실 때 김세화 씨가 저에게 참으로 고맙게도 함께 노래하기를 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세화 씨와 방송을 할 때나 공연을 할 때 늘 이 노래에서는 제가 파트너로 노래를 같이 하게 됩니다. 정말 네 그때 그 상황들이 정말 그립게 다가오네요. 뭐 어떻게 하셨냐고요? 궁금하실 텐데 그 동영상을 찾아보시면 박해상 김세화의 작은 연인들 정말 많은 분들이 보시고 화답을 해주셨던 그런 노래로 기억을 하고 있고 제게도 정말 아름다운 그런 우상 김세화 씨와 함께 했었던 추억들이 많이 쌓여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아주 각별하게 애틋한 노래가 바로 이 노래라는 사실을 차제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지요. 정인진 변호사의 글을 좀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수원을 수료한 후에 들려오는 몇몇 가지 풍문만으로도 사법연수원 7기 동기생이었던 정인진 변호사는 가슴이 저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어느 날 정인진 변호사가 노무현 변호사에게 하도 안타까운 마음에 물어봤답니다. 노변은 운동이라는 것이 뭐라고 생각해? 라고 질문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노무현 변호사가 답하기를 어느 시골에 할머니가 갑자기 아파. 할머니하고 할아버지 단 둘이 사시는데 갑자기 아파. 할아버지가 어찌나 속이 타고 어찌나 애가 탔는지 소달구지에 할머니를 싣고 가시는 거야. 그렇게 태우고 병원을 찾아가는 거야. 읍내 병원으로 말이야. 그런데 마침 자가용 승용차가 지나가는 거야. 누군들 손을 안 들겠어? 누군들 차를 안 세우겠어? 차를 세웠단 말이지. 운전자가 왜요? 하는데 답하기를 우리 할머니 많이 아파요.
읍내 병원까지만 빨리 좀 태워주세요 하고 간청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운전자가 힐끔 쳐다보더니 붕 하고 떠나는데 열려진 창문으로 보니까 개가 한 마리 타고 있었다는 거야. 이게 어떻게 사람 사는 세상입니까? 사람이 개보다 못한 대접을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사람 사는 세상, 정말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그런 세상을 난 만들고 싶은 겁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그런 세상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운동을 하는 겁니다 라고 대답을 했었답니다. 이게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생전의 목표였고 희망이었고 꿈이었고, 그게 바로 그의 철학이었습니다. 설령 바보 노무현으로 불려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의 철학이었고 목표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렇게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목이 터져라 부르던 노래가 있었죠. 그 노래가 바로 이 노래입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타는 목마름으로. 이 노래는 운동가요로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가장 많이 불렀었던 노래. 여러분 함께 해보시죠. 내 우리는 너를 잊은 지 오래, 내 발길도 너를 잊은 지 너무도 오래. 오직 한 가닥 타는 가슴 속 목마름의 기억이 내 이름을 난 몰래 쓴다. 타는 목마름으로,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기억나시죠? 타는 목마름으로,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혹여 제 옆에 있었던 그분이 아니었던가, 아니 여기 계셨던 분이었던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도 있었고 여기에도 있었습니다. 바로 여러분 주변에 있었고 살아 움직이는 모든 사람들 옆에 있었습니다. 지금은요, 여러분들 모두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하나의 뜻을 관철시키고자, 뭡니까?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그의 혼이 아직도 마음속에 살아 숨쉼을 느낍니다. 정인진 변호사의 글은요, 대통령 후보자 노무현 이야기로 접어듭니다. 어느 날 그 모 변호사가 정인진 변호사를 찾아옵니다. 야, 노무현 그 빨갱이 아니야? 그 사람 그 대통령 돼도 되는 거야? 괜찮은 거야? 어떻게 생각해? 정인진 변호사는 자신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이런 말이 튀어나옵니다. 빨갱이는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도와줄 생각이나 해요. 도와줄 생각이나 하시라고요. 이렇게 내뱉습니다. 말 그대로 일축해버린 거죠. 이 글 속에서 글을 읽으면서 저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 순간에 정인진 변호사가 아마 그 움직일 수 없는 어떤 격한 감정 같은 걸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글로서 표현이 돼서 이렇지, 아마 말로서 전할 때는 더 아마 열정적으로, 더 아마 마음속에 있는 격정적인 어떤 열정을 뿜어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빨갱이는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도와줄 생각이나 해요. 도와줄 생각이나.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질타하셨을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일화들을 소개한 사법연수원 동기생 정인진 변호사, 그는요 이 글의 말미에서 이렇게 소감을 피력합니다. 제가 그대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느덧 10주기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일은 겨우 이 글을 쓰는 것.
그리하여 이제껏 가슴에 담아두기만 했던 이 말을 전하는 것뿐이다. 이 시대에 우리는 다시는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없을 것이다. 그립다. 이렇게 법무법인 발언에서 근무하시는 정인진 변호사의 글은 마무리가 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서 가장 많은 레파토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이번 이 프로그램 자료를 준비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굉장히 많은 노래를 알고 있었고 또 즐겼습니다. 대중들과 함께. 특히 2002년 대선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기타를 치면서 양희은의 상록수를 부르는 홍보 영상. 상록수라고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예전에는 이 노래가 상록수라는 제목이 아니었고 거칠은 들판에 푸르른 솔잎처럼이라는 다소 긴 제목이었습니다. 그 옆에 일명 상록수 뭐 이렇게 괄호하고 있었던 그런 생각이 얼핏 나기도 하고요. 아무튼 정확한 저희들이 기억하는 제목은 거칠은 들판에 푸르른 솔잎처럼이었습니다. 이 노래를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하죠. 홍보 영상 속에서. 저들의 푸르른 솔잎을 보라. 기억하실 거예요. 정말로 대한민국 온 국민의 시선을 강탈했었던 그런 영상이었죠. 아니 어떻게 대통령 후보자가 저렇게 기타를 들고 셔츠를 입고 그냥 팔을 둥둥 걷고 저렇게 정장에 넥타이가 아니고 굉장히 경직됐었던 그런 사회였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 경직성이 더 많이 남아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하나의 일탈로 간주가 됐었던 거죠. 그리고 감히 어떻게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라는 자가 감히 어떻게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뿐인가요? 그게 아니죠. 또 있죠. 방송 캠페인에서는 해바라기의 사랑으로를 함께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사랑으로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모든 행사의 말미에는 이 노래가 합창곡으로 아주 대세를 이루었습니다. 대미를 장식하는 노래로 이보다 좋은 노래가 없었죠. 정말 아주 훌륭한 노래였거든요. 이 노래를 부르는데 정말 이걸 영상을 보면서도 사람들이 같이 따라 부를 정도로 그렇게 마음에 결속력을 갖게 한 그런 노래였었습니다. 자, 이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많은 노래를 불렀는데 그것도 대중들과 함께 대중들이 즐겨하는 대중가요를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흥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 생각 저 생각 다 뿌려치고 흥이 나면 이런 노래도 불렀었습니다. 아마 야구장에서도 불렀을 것 같은데요. 바보 노무현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한번 불러보도록 하죠. 부산 갈매기 역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애창곡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그 어디서 내 생각 잊었는가 꽃처럼 어여쁜 그 이름도 이리순이야 파도 치는 부둣가에 지나간 일들이 가슴에 남았는데 부산 갈매기 너는 정녕 나를 잊었나. 아, 노랫말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도 부끄럽지가 않네요. 네, 이상하네. 네. 이런 기운들을 주신 분입니다. 이런 기운들을 주신 분. 틀려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못나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이런 기운을 주신 분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죠.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만큼 소탈한 서민의식을 갖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아, 좀 틀리면 어때? 네? 네? 좀 못나면 어때? 공부 좀 못하면 어때? 공부 좀 덜하면 어때?
내가 하는 분야에 내가 진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되는 것. 그것이 실제로 결과물로 나오는 그런 세상, 성과가 이루어지는 세상, 그 세상이 정말로 아름다운 세상 아닌가 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그런 진리를 갖고 계시고 설파를 하셨던 분이거든요. 말 그대로 찢어지게 가난한 농부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학창시절 어땠습니까? 기록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학창시절 내내 1, 2등을 놓치질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포기해야 됐었던 소년 시절, 청소년 시절. 여러분,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던 좀 못 배우면 어때? 공부 좀 못하면 어때? 좀 틀리면 어때?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고 열린 마음이 아니고 소시민적인 소탈한 마음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고졸의 신분으로 사법고시에 도전을 할 수 있었으며 어떻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란 자리까지 운명적으로 이끌림을 받게 될 수가 있었던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진리고 진실이라는 이야기예요. 재력 모자라, 학벌 모자라, 생김 모자라, 나보다 못생겼잖아요. 그래도 한없이 낮은 자세로, 정말로 낮은 자세로 어렵고 힘든 일을 하시는 그분들의 눈높이에서, 아니 그분들의 무릎 높이에서 한없이 낮은 자세로 그들의 고충을 들으려고 최소한 애를 썼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 그래서 그를 우리는 바보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바보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재임 중에도 이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이란 자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지금껏 없었습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그 비난이 곳곳에서 난무할 때도 내가 파격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가 그만큼 타성에 젖은 겁니다. 라면서 소통과 개혁을 부르짖었던 대통령이 바로 노무현이었습니다. 이 모든 외롭고 힘겨운 시간을 끝내고 그리고 대통령의 막중한 책무라는 짐을 내려놓고 고향 봉하마을에 도착했을 때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짧게 보셨죠. 예의 참 어색한 미소를 지으면서 말이죠. 두 손을 팍 펼치면서 기분 좋다 하면서 씩 웃던 모습.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정작으로 힘들 때, 정말로 힘들 때 마음으로 모든 걸 사귀면서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고개마다 굽이마다 울었소 소리쳤소 이 가슴이 터지도록. 바로 이 노래예요. 막걸리 한 잔이 곁들여지면 더 노래 맛이 날 것만 같은, 어쩌면 그런 노래들을 다 이렇게 좋아하시는지 계신다면 정말 노래만 같이 한번 하루 종일 불러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아마 그런 바람도 들어주실 것 같아요. 왜? 바보 노무현이니까. 대중가요를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대중가요인의 한 사람으로서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대한민국 제16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여러 애창곡 가운데서 작은 연인들을 비롯해서 몇몇 곡의 노래를 보내드렸습니다. 정인진 변호사의 이야기와 같이 함께 보내드렸는데 곳곳에 적재적소에 이럴 땐 이런 노래를 부르셨을 거다 하는 생각으로 제가 구성을 해봤습니다. 괜찮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2002년 4월 27일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결정되던 날이었습니다. 바보 노무현은 마음속으로 정말 소낙비 같은 눈물을 쏟았을 겁니다. 감격해서요. 다름 아닙니다. 이젠 정말로 지금까지 내가 꿈꿔왔었던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진정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나갈 그런 기회가 이제 주어졌구나. 여러분 모두 힘을 합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또 이 노래를 그날 밤에도 부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망에 부풀었죠. 그 꿈, 원대하고 하지만 극히 당연한 그 꿈을 실현할 날이 바로 눈앞에 성큼 다가왔으니까. 그때는 모두가
정말 함께 그런 세상을 만들기로 약속을 하면서 합창을 했었습니다. 작은 연인들, 여러분과 저, 바보 노무현과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합창했었던 그날을 생각하면서 우리 그리운 바보 노무현 그 마음속으로 이 노래를 투척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작은 연인들. 저는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음 대통령의 애창곡을 가지고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 불러보죠. 박혜상의 싱생송. 감사합니다. 언제 우리가 헤어졌던가 만남도 헤어짐도 아픔이었지 가던 길 돌아서면 들리는 듯 너의 목소리 말없이 돌아오며 방울방울 눈물이 흐르는 너와 나 작은 연인들